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갑작스럽게 또 이제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국민들이 또 참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빨리 그 좋은 방향으로 또 유족들이 마음을 좀 얼른 다독거릴 수 있는 그 조사도 또 정확히 해야 되겠죠. 다음 또 사고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거기에 좀 그 정치인들은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되고 그 의견만 분분하고 거기에 어떤 정치인들의 비전문적인 의견이 첨가가 되면 또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또 피곤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요즘 가장 지금 그 관심을 갖고 있고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 집중된 게 되고 있었던 게 사고 이전에는 헌법재판소였죠. 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헌법의 111조부터 지금 113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 조문을 한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조 헌법재판소 1항에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그래가지고 1번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이연 여부 심판. 법원들이 이제 어떤 법률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은 그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뢰해가지고 이연 여부를 갖다 심판받죠.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의 심판. 그 다음에 정당의 해산 심판. 정당 해산 심판 한번 있었죠. 박근혜 정부 때. 그 다음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 상호간의 권한정의에 관한 심판. 이번에 이제 권한정의에 관한 심판이 하나 여당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번째,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렇게 이제 5가지를 그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111조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방금 이제 관장사항을 1번에 했었고요. 2번,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번, 3항. 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3인을 선출해서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죠. 4항, 헌재 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구성이 9명이 되는데 대통령이 전부 다 임명을 하고 그 중에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그 다음에 3명은 대법원에서 지명해갖고 이제 올려보내면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제 112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2항입니다. 1항이 그렇고 2항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말은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또 정당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어떤 압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일종의 보호장치죠. 그 정도는 이제 안정성이 있어야 자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는 되겠죠. 113조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112조 마찬가지로 113조에서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항입니다. 113조 1항에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이행 결정, 그 다음에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심의 결정 이게 아니고 일단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6명 전체가 6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찬성하고 이게 아니고 6명 전원이 찬성이 있어요. 9명이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려면은 재판관 9명이 자리를 지켜야 6명 이상의 찬성을 해갖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면은 세 사람의 반대가 있어도 그건 결정이 된다. 의사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 2항하고 3항은 이제 2항은 내부 규율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할 수가 있고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이행 결정이나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6명이 어떤 뭐 심의를 하거나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6명 전원의 찬성을 하려면은 9명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국회에서 그걸 올리지 않아 가지고 이제 인원이 갖다 차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아마 이제 2명이 올렸나 봐요. 그걸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임명을 안 하니까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임명을 안 하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갖다 탄핵 소출해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검토할 사안이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있겠는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은 여당 1명, 야당 1명, 그 다음에 여야 합의해갖고 1명, 3명을 선출하게 돼 있는데 지금 2명이 전부 다 민주당에서 선출했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최종, 그냥 그 다음에 기관 간의 쟁송, 정당의 그 해산, 진짜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최후의,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관문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첫째는 정상적인 그 법과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가야 되고 그 전에 대통령이나 대법원이나 국회에서 진짜로 국민들이 전부 인정할 수 있는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쪽에서 국회에서 뭐 선출했던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대통령이 임명했던 간에 그거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야 되겠죠. 첫째는 자격 요건이 그렇게 해갖고 이제 거기서 9명이 구성이 된다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그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가 돼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이준숙 방통위원장 하나 이제 뭐 6명으로는 심의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일단은 그 인원을 채웠는데 6명으로서 심의가 안 된다는 그 법률 조항에 대해서 이제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심의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준숙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정당한가 기각을 해야 되는가 인용을 해야 되는가를 빨리 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쌓여 있는 적체되어 있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뭐 검사들 탄핵도 있었고 감사원장 탄핵 소추도 있었죠. 실은 대통령도 빨리 이걸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9명이 이게 뭐 그 구성이 되지 않고 어떤 결정이 일어난다면은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9명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9명을 구성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절차 과정이 정확하게 지켜져 가지고 3명이 올라가야 되겠죠. 국회로. 근데 뭐 4월 달인가 또 한 2명인가 또 이렇게 퇴임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세 사람을 지명하거나 선출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중차대한 권력을 갖다가 대통령에게 국회에 그 대법원장에게 줬는데 왜 그걸 제대로 행사를 안 하냐 이거지.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 자리인데 헌법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거기에 정말로 누구나 들으면 이 사람 정도면은 뭐 여러 가지 정당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제가 방송들을 보니까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아마 그런 인식을 주는 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건 뭐 엉뚱한 얘기로 아니 다른 데서 뭐 정치적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 때문에 올라온 그러한 그 소추가 있고 하면은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정확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올라온 걸 갖다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한다. 그때 그저 뭐 재판관 한 사람 머리에다가 뭐 머리 그 하는 걸 그걸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말고 진짜로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 마지막 보루 우리는 현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재판하겠다. 라는 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국민들은 그냥 잊어보고 있더라도 하여간 뭐 정치판에서나 혼돈스러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갖다가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면은 그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걸 갖다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인식을 줘야지. 국민들이 어떻게 저게 어떻게 재판이 나오는가 결정이 나오는가 이걸 걱정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완전하게 모습을 빨리 갖춰지기 바라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좀 여당 하나 야당 하나 양쪽 그 합의해가지고 제대로 된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사람들 말고 진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수한 인력이 많이 있습니까? 법조계. 그 중에서 사람들의 그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빨리 다시 찾아봐 가지고 제 역할들 하십시오. 여당 하나 야당 하나 또 합의해 갖고 한 명을 빨리 추천해 가지고 9사람이 구성되고 또 뭐 4월 달인가 그런다 그러니까 또 찾고 있다가 그때 되면 빨리 해 가지고 완전하게 구성한 다음에 구성 인원을 갖다가 제대로 충족시킨 다음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야만이 이게 뭐 그 전번에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공수처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어디 신문에 정리하는 거 보니까 내란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 왜 자꾸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부르는 거냐.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지 좀 하세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을 소환하면 안 된다 라든지 공수처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그걸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국민들은 뭘 믿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있으니까 절차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그게 죄를 짓지 않는 일이라면은 그리고 비상계엄 발동하고 해제까지 그게 과연 법률이 위반됐는가 그것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사항이 많이 진행되다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면은 헌법재판소에도 우리나라의 가장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용해가지고 심판하는 절차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각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좀 부분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